안녕하세요. 제이슨 류단넷 류청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세 가지밖에 없는 세단 모델 중에 하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모델인 아반떼의 고성능 버전이죠. 아반떼 N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모터스포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그에 투자를 하면서 그와 걸맞은 브랜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N 브랜드를 출범을 시킨 지가 벌써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현대 모터스포츠 활동이 주로 유럽 소비자들이 주목할 만한, 유럽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장르 쪽에 치중을 하면서 사실 N 브랜드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모델들 대부분이 유럽 시장에 포커스를 맞춘 모델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모터스포츠 저변이 넓지가 않고 고성능 차에 대한 수요도 좀 제한적이었던 그런 영향이 있어서 가장 먼저 내놓은 벨로스터 N이라든가 나중에 내놓았던 코나 N 같은 모델들도 평가와는 별개로 실제로 판매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차들을 샀던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차를 가지고 즐기는 이런 일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여겨질 만큼 반응 괜찮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전히 유럽에서는 WRC, TCR 이런 양산 소형차나 중중형차 기반의 투어링카를 가지고 하는 또는 랠리카를 가지고 하는 그런 모터스포츠 활동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에 걸맞게 모터스포츠 투입 모델들과 유전자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양산 모델들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시장 특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랠리카나 TCR 이런 것들에 출전시켰던 차들의 바탕이 됐던 해치백 성격의 차들은 그다지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 판매되는 현대 양산차들에서 해치백은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고 실제로 탈 수 있는 그런 양산 모델들을 기반으로 고성능 차를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의 N 브랜드의 성격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을 가지고 고성능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아반떼 N이 개발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여전히 세단 수요가 높고 해치백 수요는 좀 적은 그런 시장을 위해서도 이 세단 기반의 N 모델이 필요했던 거죠. 이미 아반떼 N이 국내에서 출시된 이후로 꾸준하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국내 판매 모델 라인업이 재정비되고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기반으로 만들어진 고성능 N 모델은 지금 아반떼 N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모델과 또 N 모델 사이를 잇는 N라인 모델들이 약간의 일반 모델보다 조금 더 성능을 높인 그런 세팅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은 그마저도 조금 좀 퇴색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 구성이 디젤 엔진이 사라지면서 일반 1.6L 자연흡기 엔진 그리고 LPI 엔진 하이브리드 동력원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제성과 범용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동력원 구성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반떼 N, 이 아반떼 N 모델의 상징적인 고성능이라는 측면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아반떼 판매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1.6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23마력 정도죠. 최대 토크도 15kg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은 아반떼 N은 최고 출력 28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40kgm대의 토크를 냅니다. 재원상의 수치만 봐도 당장 최고 출력, 최대 토크 모두 2배가 넘는 그런 수치죠. 물론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일반 아반떼도 그렇게 부족한 성능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뭔가 힘의 여유라든가 스포티한 성격을 경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모델이기는 하죠. 물론 기본기 자체는 충실하고 튼튼합니다만은 2배가 넘는 엔진 성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성능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전에 나온 아반떼 N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능과 주행 감각을 조율을 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7세대 아반떼를 바탕으로 만든 N 모델을 내놓았을 무렵까지만 해도 현대는 이미 여러 가지 N 모델들을 개발한 경험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차츰차츰 더 높은 수준으로 차의 수준을 그리고 성능과 핸들링 이런 부분들을 모두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아반떼 N이 처음 나왔을 때 인제 스피디움에서 시승했던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요. 벨로스터 N 그리고 아반떼 N 이렇게 순서대로 경험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플랫폼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더 세련되고 잘 갖춰진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를 반영한 아반떼 N이 더 주행 감각이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한 아반떼를 바탕으로 다시 N 모델이 나왔는데요. 아반떼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달라진 점들이 외모 이외에는 크게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반떼 N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변화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아반떼 N 시승차를 받아서 좀 다양한 조건에서 시간을 두고 두루 경험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이 아반떼 N이라는 모델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 고성능 차로서의 N 브랜드가 추구하는 운전의 재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 손을 많이 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아반떼 N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운전 재미를 표현을 해줬던 그런 차였는데요. 페이스리프트한 아반떼 N은 여러 가지 차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치밀하고 좀 더 운전자와의 호흡을 끈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율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씩 개선된 부분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차의 주행 질감을 조금 더 수준 높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행 감각을 일반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고 느껴지는 게 이번 아반떼 N의 특징입니다. 우선 좀 더 깔끔해지고 세련되면서 좀 더 민첩해진 그러면서도 억지스럽지 않은 이 스티어링 반응부터가 차를 모는 사람을 좀 즐겁게 만듭니다. 스티어링을 돌릴 때 저속에서부터 좀 더 속도를 높은 영역으로 끌고 올라갈 때까지 어느 속도 영역에서도 상당히 스티어링을 돌리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손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스티어링이 너무 가벼워서 힘을 주자마자 휙휙 돌아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때 어느 정도 묵직한 느낌은 있지만은 스티어링을 돌리는 동안에 차가 어떤 반응을 하는 이런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얘기죠. 스포티한 차들은 대개 스티어링 휠을 좀 무겁게 세팅을 하는데요. 물론 타이어의 어떤 접지면이 넓어서 생기는 그런 묵직함도 있지만은 고속으로 달릴 때 안정감을 위해서 일부러 좀 묵직하게 세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반떼 N에서는 상당히 많은 힘을 들지 않고도 적당한 무게감을 유지를 하면서 스티어링을 돌릴 때 빠르게 반응하는, 치밀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스티어링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어떤 기계 요소들을 좀 더 치밀하게 조절을 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아반떼 N에서는 코너 카빙 디퍼렌셜, 전자식 LSD를 조금 더 세련되게 조율을 한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자식 LSD는 전자장치를 이용을 해서 LSD의 어떤 특성을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을 속도 영역에 따라서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속도 영역에서도 상당히 차를 민첩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전자의 스티어링 조작을 상당히 빠르게 감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전자제어 시스템에 피드백을 함으로써 운전자의 조작에 상당히 민첩하고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아반떼 N에 들어간 이 LSD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더 세련되게 다듬어졌다는 느낌을 주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구동계의 시스템을 조율하는 것만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새 아반떼 N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은 좀 더 세련되게 조율한 서스펜션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의 물리적인 특성, 뼈대 자체에 큰 변화를 준 건 아니지만 코너를 돌 때 힘이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강성을 높여서 차의 반응을 좀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변화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실 부품 자체가 뭐 크게 달라지거나 한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소소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 일부분에만 보강제를 더하고 재질을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변화들을 덧붙여서 셰시를 보강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서스펜션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변화들이 아반떼 N에 이루어진 셰시의 강화 작업이었습니다. 뭐 서스펜션의 요소들, 암이라든지 댐퍼, 스프링, 그리고 각 요소들이 결합되는 그런 부분들, 부싱,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조금씩 다 흔히 파인 튠이라고 하죠. 아주 섬세하게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효과들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반떼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아반떼를 가지고 튜닝을 한 그런 튜닝카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튜닝카들, 어떤 성능을 위해서 편안함이라든지 세련미를 희생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아반떼에는 세련미는 유지를 하면서도 여전히 스포티한 그런 성격들은 아주 극대화를 시켰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친 노면 상태인 도로를 달릴 때,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차체의 위아래 움직임은 뭐 당연히 스포티한 모델인 만큼 상당히 잘 차분하게 억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노면 상태의 변화에 거칠게 반응을 하지 않고 모난 부분 없이 상당히 매끄럽게 충격들, 요철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내는 게 인상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행거리가 긴 편인데요. 위아래 움직임을 억제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도 앞쪽 서스펜션과 뒤쪽 서스펜션의 조율된 상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넘다 보면은 앞쪽의 움직임보다 뒤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억제가 많이 돼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티어링 반응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억제가 돼 있으면서도 승차감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사실 타이어의 편평비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을, 이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게다가 시트 쿠션 자체도 조금 스포츠 시트라서 더 탄탄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승차감이 좋을 수 있는 요건은 아닌데, 이 위아래 움직임을 줄이면서도 충격을 바로 전달시키지 않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부드러움을 가미를 시켜놓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운전자가 차를 다룰 때 이런 반응들을 좋게 만들면서도 지나치게 민감하다거나 너무 뻣뻣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해 놓은 것들이 아주 좋은 느낌을 줍니다. 차체의 움직임은 위아래 방향으로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옆방향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속에서는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 포장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이런 때의 움직임이 상당히 매끄러운 편인데요.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달리거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교통량이 썩 많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나 특히 국도를 달릴 때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코너에서의 요철, 다리 이음매 같은 부분, 그런 곳에서의 차체 움직임을 보면은, 특히 아반떼 N 같은 앞바퀴 굴림차에서는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옆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을 때 노면의 요철을 만나게 되면은 접지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구동력으로 끌고 나가는 앞바퀴보다는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뒷바퀴 쪽이 옆으로 튀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잘 노면 접지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뒤쪽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느낌은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되게 코너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원하는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코너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동력계 강력한 성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서스펜션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자가 차를 다루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페달, 엑셀러레이터 페달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때 정확하면서도 세련되게 움직임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놓은 그런 덕분에 차를 다루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중차 브랜드가 내놓은 차들 중에서 운전한 맛이 아주 훌륭하고 다루는 재미가 있는 차를 경험해본 기억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창 차가 좋아서 막 이 차 탈 때마다 어떤 신선한 감각에 놀라고 좀 더 스포티한 성향의 차들을 찾았던 그런 젊은 시절에 이런 차가 나왔다면은 정말 차에 대한 애정, 차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잘 차를 다루고 싶고 차를 몰고 싶었던 그런 욕구들이 더 강해져서 지금쯤이면은 저도 좀 더 차를 신나게 몰 수 있는, 더 즐겁게 차를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차가 어쨌든 너무 재밌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일반 아반떼와 겹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반떼 N이라서 좀 더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점 중 하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에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되기도 하고, 특히나 N에 특화된 메뉴가 있어서 엔진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이런 여러 가지 상세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트랙 주행이 아니라도 일반 도로에서 운전에 집중을 하면서 운전을 할 때 계기판으로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면은 조금 더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편의 장비 그리고 실내 공간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앞뒤 도어에 도어 포켓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좋지만은 뒷좌석 도어 포켓은 포켓 자체의 크기가 작고, 앞좌석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팔걸이 아래쪽으로 여유 공간의 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양한 물건들을 이렇게 많이 넣기에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실내 공간 구성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은 앞좌석 사이에 놓여있는 센터 콘솔 박스 자체의 크기가 좀 작은 편이라는 점, 컵홀더는 비교적 크기가 넉넉하고 바닥 높이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어느 정도 쓰기가 편한 면을 고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작은 지름의 음료수병을 놓기에는 옆으로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바닥도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이어서 차가 움직일 때 쏠림이라든가 진동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잡음이 난다든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뒷좌석은 등받이를 앞으로 접을 수가 있는데 차체 뒤쪽을 보강하는 바가 달려있기 때문에 긴 짐을 넣을 때에는 그 바들 사이에 나 있는 구멍으로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짐밖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용 컵홀더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포켓에 마련된 음료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조금은 지나친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한 고성능 모델일 뿐만 아니라 약간 아반떼의 고급 버전 역할도 하는 그런 모델인 만큼 A 필러나 B 필러 마감재를 조금 소프트한 재질로 더 씌워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조금 더 연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서 쓰기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실내 건강과 편의 장비, 그리고 적재 공간과 실용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마음 내키는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서킷으로 몰고 가서 차가 가진 성능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즐기면서 운전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반떼 N의 의미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의 폭이 전보다 더욱더 넓어지고 좀 더 치밀하고 깊이 있는 즐거움으로 더 발전됐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새 아반떼 N의 장점이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차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차들 중에서는 운전 재미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세련되게 모든 차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율한 차를 꼽자면은 바로 이 아반떼 N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를 혼자 탄다고 한다면은 이 차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좀 필요 이상의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족용으로 쓰기에도 부담 없으면서 차를 다루고 모으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아반떼 N의 존재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처럼 가격 대비 성능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국산차를 만난 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며칠 동안의 경험이었지만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차 중에서 이렇게 차를 다루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차를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반떼 N 시승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차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